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이한방송에서 방송을 했던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내용을 축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용어의 혼란은 개념의 혼동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합훈련이란 2개 국가 이상이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합동훈련은 2개 군종 이상이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협동훈련은 2개 이상의 병종이나 병과가 실행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서부고도에 상륙하는 도발을 감행할 때 해병 6여단의 방어작전은 협동방어작전입니다. 여기에 해군과 공군, 육군이 지원을 하게 되면 합동방어작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 육군이나 미 공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면 연합방어작전이 되는 겁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1960년대 말 국내외 안보 정세의 급변과 북한의 무력도발 때문입니다. 1968년 북한은 120명의 무장 게릴라를 삼척과 울진 지역에 침투시켜 대한민국의 후방을 교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향토예비군을 창설합니다. 1969년 1월 12일에는 특수부대 1, 2, 4군 부대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월 23일에는 미해군 정찰선 푸에블로를 납치합니다. 또한 미국은 월남전 전비 문제로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 금액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위기감을 느낀 대한민국은 최초로 미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1969년도 이전에도 미군과의 훈련은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유엔 사령부와의 훈련으로 1954년부터 68년까지 포커스 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된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휴전선을 방어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훈련은 한미연합훈련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훈련도 기동이 아니라 주둔지 방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한미연합훈련은 69년에 실시된 포커스 레티나입니다. 기동훈련이었습니다. 69년 3월 17일 여주 인근에서 실시된 훈련으로 미국이 본토에서 증원병력을 급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훈련에는 수송기 141, C-141 스타리프트가 동원되어 미 육군 82 공중사단 병력 2,500명이 30시간의 비행을 통해 한국으로 공수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최장시간 공수 비행으로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969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사건으로는 닉슨 독트린입니다. 총 5개 항으로 구성된 이 독트린은 미국의 아시아 군사외교 정책을 천명한 것으로 외교적 수사가 가득 차 있지만 핵심은 향후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아시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북한에게 한국을 다시 침략해도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닉슨은 1971년 아시아 주둔 미 지상군의 단계 철수 계획 작전에 따라 제7보병사단 2만 명을 본토로 철수시킵니다. 이때 7보병사단은 편제 무기를 한국군에 이전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주둔했던 미군 병력이 50%가 사라진 것으로 전력 공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훈련이 프리덤 볼트 훈련입니다. 프리덤 볼트의 중요성은 전진 방어라는 공세적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 훈련의 개념은 만약 북한이 남침을 하면 B-52 폭격기를 동원하여 북한을 24시간 폭격하고 후방 병참선을 차단한 후에 북해군이 서울 북부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역습을 실시하여 북한 개성을 점령한 다음 전쟁 발발 9일 이내에 전쟁을 종결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하기만 합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이에 고무된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무력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6년 8월 18일 그 유명한 도끼 만행 사건이 터집니다. 이에 그동안 실시하던 프리덤 볼트 훈련이 팀 스피릿 훈련으로 바뀌게 됩니다. 팀 스피릿 훈련은 냉전 기간 중 전 세계에서 실시된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참가 병력은 20만 명이 넘었고 해상작전, 기동작전, 상륙작전, 공수 낙하 훈련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그동안 유엔사령부가 주관하던 모든 훈련이 한미연합사의 주관으로 변경이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한미연합훈련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팀스피리트 훈련의 의미는 방어후 역습이라는 공지작전의 도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지작전의 개념은 전방 후방 깊숙이 중심을 깊숙이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바뀝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북한 GV 제거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유격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도출이 되면서 한미연합훈련의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것이 키 리졸브 훈련입니다. 키 리졸브 훈련 이후에 더 이상의 한미연합훈련은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번외로 독수리 훈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독수리 훈련은 1961년부터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전시 후방 지역의 방어와 지휘 통제 및 통신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야외 실기동 훈련입니다. 2019년부터 현 정권은 독수리 훈련도 폐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방 지역 부대는 전시의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훈련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훈련은 RSOI 훈련입니다. 전시 증원 훈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훈련은 유사시 미군과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병력을 파견하고 물자를 파견하는 것을 수용하고 전방으로 배치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지휘관을 대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기동작전 전개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실병력은 이동하지 않는 지휘소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그 중요성을 설명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연합훈련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전쟁 지속 능력과 전시 군수 보급 능력을 점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 군수 보급 능력은 30일이 채 안됩니다. 개념상으로는 45일의 전투 물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엄청난 양의 탄약과 유류와 식량과 기타 등등 이 전쟁 물자를 평상시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시물자 보급 능력을 대한민국이 이용을 하는 것이 한미동맹과 한미연합훈련에 근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만약에 한미동맹이 파기가 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유사시에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30일에서 45일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저지해야만 한다면 지금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방위비를 매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한미동맹을 파기를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증가되는 방위비를 세금으로 부담을 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주장에 동의하고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의 핵심은 군수 보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